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파트너 공감의 대표 전유빈입니다. 자, 오늘은 한강변 아파트 이제 네 번째 지역 마포 지역을 좀 와봤는데요. 현재는 지금 마포 공덕 5월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마포라는 지역의 어떤 지역적인 유래를 한번 좀 먼저 설명을 드리면은 상당히 시끄럽네요. 보니까 한강변 연안 이쪽에 오시면은 이 마포 지역에 원래 세 개의 호수처럼 발달한 지역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서호, 마포, 용호 이렇게 세 개의 포구가 상당히 유명했었는데 나중에는 이제 마포라는 것이 바로 이제 지역 이름이 되었고요. 그리고 지금 이 지역을 마포라는 지역은 상암부터 공덕까지 약 9km 정도 한강변을 따라서 있는 지역이 되겠죠. 자, 이 지역의 어떤 인구부터 확인을 좀 해보게 되면은 마포의 인구가 약 40만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서울시의 총 25개구 중에서 15위 정도를 나타내고 있는데 송파가 67, 뭐 그 이후에 이제 강서, 노원, 강남, 관악, 은평 이런 지역이 이제 50만 정도 되고, 이제 영등포구, 동작구 이러한 지역들이 약 40만 정도의 어떤 인구수를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이 지역의 어떤 가격의 흐름을 좀 보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은데, 서울의 평균 평당 시세가 얼마인지 아시나요? 약 2,036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마포구에 있는 매매 시세가 약 2,568만 원. 서울의 평당 시세보다 훨씬 높은 지역이 되겠죠. 그리고 마포구의 전세 시세 같은 경우 평당 2천만 원 정도이기 때문에 이 평균 전세가율 지역이 78%입니다. 그래서 서울의 수도권의 평균적으로 지금 72% 정도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떤 가격적인 전세나 매매가 상당히 높은 지역이 바로 마포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마포 같은 경우에 총 31개 동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너무 많아서 이제 모르시는 지역들 많으실 거거든요. 그런데 몇 군데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아현동이라든지,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뭐 합정동, 상수동까지는 들어보셨을 텐데 그 외에 뭐 용강동이나 현석동 이런 지역들이 지금 평당 3,500에서 3,200 사이 정도로 상당히 리드를 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서울의 평당 시세가 약 2,000이기 때문에 지금 마포라는 지역은 상당히 높은 지역이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 오늘 이제 설명을 드릴 지역 같은 경우는 마포 중에서도 공덕역을 기준으로 해서 약간 우측 지역입니다. 우측에 있는 위쪽 지역 신공덕과 아래쪽에 이제 도화동 지역이 되겠는데, 자,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평당 한 2,200 정도로 서울의 평균 정도보다 약간 낮은 지역이라고 해야 되나요? 약간 높은 지역,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한번 몇 군데 아파트를 제가 이제 가서 직접 눈으로 볼 것이기 때문에 한번 같이 가보시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하루 유동인구 9만을 자랑하는 공덕역으로 한번 와봤습니다. 신공덕동에 위치한 아파트 주민들과 아이언뉴타운의 일부 주민들, 거기에 도화동에 위치한 아파트들이 보편적으로 이 공덕역을 이용하실 텐데요. 그렇다면 이 공덕역을 주변으로 배후 수요 아파트들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을까요? 이 일대는 바로 여의도라든지 마포대교를 이용해서 여의도라든지, 또 반대편 방향으로는 종로권의 이동이 편리한 지역입니다. 바로 교통이 좋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아파트들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잠시 후에 저희가 후기를 통해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번에 나와 있는 곳은 공덕역과 효창공원 앞역 사이에 있는 대로변 쪽에 나와 있습니다. 이 뒤로 보이는 바로 이 펜트하우스와 좌측으로 보이는 신공덕동을 주로 구성하고 있는 아파트라고 할 수 있는데요. 물론 효창공원 앞역 같은 경우는 빌라촌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이 두 지역이 바로 이 신공덕동의 부동산 시장을 이끄는 지역이라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 펜트하우스와 신공덕역 같은 경우는 10년 차이를 두고 아파트가 구성되어 있는데요. 금액 같은 경우는 물론 펜트하우스가 이끌고 있지만 이 두 간격 차이가 조금씩 좁혀지는 모습을 좀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잠시 후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마포 한강변에 위치해 있는 도화 우성아파트에 나와 있습니다. 이 아파트는 1991년도에 입주를 했고 총 15개 동으로 되어 있는 아파트 단지인데요.
역세권이죠. 이제 마포역에서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해 있는 단지가 되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직접 한번 올라와 보니까 이 마포역에서 올라오는 거리가 도로가 굉장히 경사지였기 때문에 언덕 위에 위치한 아파트 단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지금 현재 우성 아파트 같은 경우는 평균 전세가율이 약 78%입니다. 이제 서울의 전세가율 평균 한 72% 되니까 이제 비교를 했을 때 상당히 높은 전세가율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매가도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현재 서울 평균 시세가 평당 2,036만 원인데요. 현재 도화 우성 같은 경우는 평당 평균 1,590만 원입니다. 서울 평균보다 저렴하죠. 이제 다른 지역 한강변 아파트랑 비교를 했을 때도 옥수동이나 인근 신수동 같은 경우는 한강변 30평형대가 약 8억 원 정도 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본 아파트 같은 경우는 5억 원대 후반이기 때문에 그렇게 높게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제 전세가율은 높고 매가는 낮은 단지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이제 전세가율 같은 경우는 현재의 가치를 나타내고 시세 상승세는 이제 미래 가치를 나타낸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현재 가치를 따져봤을 때 우성 아파트는 한강변에다가 직주 근접, 그리고 역과도 가깝고 또 구옥치고는 리모델링도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거주 만족도가 꽤 높은 편입니다. 그런데 이제 미래 가치를 두고 봤을 때 재건축 연한이 한 2년 정도 남기도 했고 또 용적률이 220%가 넘습니다. 그리고 추가 분담금의 부담을 이제 감당할 세대주 비율이 크게 많지 않아서 이제 무조건 한 10년 이상 장기적으로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실거주 목적으로 장기적인 관점으로 투자를 본다라고 하면 이제 긍정적으로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지만 재건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급등할 요인이 크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제 단기 투자지로서의 매력은 크게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이 되겠습니다.